갓변 치킨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치킨 팔아서 한 달에 매출이 막 1억씩 찍혀요. 난리 났죠.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소에서 치킨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갓변 치킨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치킨 팔아서 한 달에 매출이 막 1억씩 찍혀요. 난리 났죠.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치킨 튀긴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갓변 치킨 가게를 내놨어요. 제가 잘 키워놓은 가게 인수받아서 갓변 치킨으로 장사를 계속하면 돈이 계속 잘 벌릴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기대하고 인수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갓변 치킨에 대한 어떤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단골 손님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적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죠. 이런 무형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걸 권리금이라고 해요. 이 권리금이 정확한 계산법이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권리금은 몇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건물주라서 자기 건물에 자영업하는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영업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여하지 못해요. 보통 자영업자가 가게 넘길 때 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 권리금이라는 건 옛날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끼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서로 간에 거래할 때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건물인데 상가 임차인들 니네가 뭔데 권리금 주고받음? 나는 알바 노니까 계약 종료되면 나가!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갑질하는 거죠. 이렇게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건물주의 갑질로부터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2015년에 규정이 생겼어요. 이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이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건물주가 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이 권리금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서 건물주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가게 넘길 거니 협조해 주소 이런 식으로 직접 주선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엄청 높여서 사실상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에 권리금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주가 처음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도 계약을 안 해줄 거라고 선빵을 친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신규 임차인 주선 없이도 권리금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건물주가 한두 번 정도 나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도 계약 안 할 거임, 권리금 그게 뭔데 알바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로 바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의 명백한 거절이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수차례 거부했다는 정도가 입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또 건물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식하게 배째란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도 권리금 소송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거절은 안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건물이 낡아서 보수공사를 해, 재건축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거절합니다. 실제로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법적으로 건물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안전진단도 받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을 받아야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소송을 걸어야 하는 임차인 쪽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과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권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건물주가 계약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엄청 높여서 받겠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받던 상가가 있어요. 근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할 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비슷한 조건의 주변 시세도 보증금 1,000에 월세 150인데 말이죠. 이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시세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걸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터무니없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는 권리금 소송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건물주들도 상가임대차법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애매하게 장난질 쳐요. 한 20%, 30% 높여서 받는 거죠.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게요. 이 부분에서 건물주가 갑질을 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원래보다 꽤 높게 불러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결국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권리금 소송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게 받을 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인정받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이어야 하고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이상 되는 경우 그동안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세보다 30% 높은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세 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제일 좋은 건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고요. 만약 건물주와의 관계가 나쁘거나 건물주가 도라인 경우에는 최대한 건물주의 행동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잘 만들어 놨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금 소송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선량한 건물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갑질하는 건물주 놈들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권리금 받아가게 협조 좀 해주세요. 니네는 건물도 있고 돈 많잖아. 그동안 월세도 많이 받아 먹었을 텐데 나갈 때 질척대지 말자 좀.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가게 흥하시고 권리금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 변이었습니다.